시사인 일본어는 홍성필 목사가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당시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제작된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용 중에 소개되는 강의 시간표나 이벤트 등은 종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찬성인어 방송은 www.찬성인어.com으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시고 방송 중에 소개되는 찬성인어 본문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기름교회 www.naverchurch.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고평가는 컨텐츠 제작과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필 목사의 해설 찬성인어는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와 일본어를 한 번에 잡는 시사 일본어입니다. 저는 시사 일본어학원 강릉 캠퍼스의 홍성필입니다. 자, 제5회인 오늘은 5월 15일자 전성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본,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사안이고요. 지금은 일본 민주당 정권이지만은 정권이 바뀌기 전인 자민당 정권 때부터 수시로 화제에 오르내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미 공군기지 이전 문제인데요. 우선 본문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저와 같은 시사일본어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네이티브 회화반과 문화장문 그리고 SJPT 과목을 열강 중이신 오버 선생님께서 2012년 5월 15일자 텐세이 진고 전성인어를 읽어주시겠습니다. 텐세이 진고 2012年5月15日付。いわゆるテニオ派の使い方で意味はガラリと変わる。沖縄の集会を取材して改めて距離を感じたのは13年前だった。米軍普天間飛行場の県内移設に反対する1万2000人が沖縄を返せを合唱した。かつて祖国復帰運動の際、沖縄と本土の隔てなく連帯を託して歌われた歌だ。歌は末尾で沖縄を返せ、沖縄を返せと繰り返す。ところが会場では沖縄を返せ、沖縄に返せと歌われた。おがに変わっただけだが、そこにはもう沖縄と本土の連帯感はない。代わりに島を自分たちに返せという決然とした抗議があった。本土の記者として歌声に縮こまった記憶は苦い。そして今、沖縄の不信は消えるどころか、尖り、基地の押し付けを差別と捉える意識が広まっているという。本誌などの世論調査に沖縄の2人に1人がそう答えていた。今、沖縄は氷のように冷たい目で本土を見ていると沖縄に住む作家中村清さんは言う。眼差しは無関心という加担への抗議に他なるまい。沖縄の本土復帰から今日で40年になる。去る4月28日は講和条約の発効で沖縄が日本から切り離されて60年の日でもあった。屈辱の日の呼び名が今も残るのをどれだけの人が知っているだろう。
押し付け憲法とか言ってますがね、沖縄はその憲法を押し付けてももらえなかった。旧コザ市の市長だった大山長城さんの怒りが耳によみがえる。誰もが無関係ではありえない。島の歴史と今がある。 5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사인 일본어에서 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키나와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본에서는 제2의 하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오키나와에는요.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휴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는요.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나하 공항까지 2시간 반 정도라고 하니까는 거리는 동경에서 서울보다도 멀어서요. 동경 사람들한테는 저기 그 남끝 지방이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몇 년 전에 오키나와에서 오신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을의 서울 풍경은 어떠세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모습이 참 인상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오키나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이제 했더니 오키나와는 가을에도 그 기온이 안 내려가서 노랗게 물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후를 동경하고 비교하자면은 동경은 서울보다는 좀 따뜻한 편이라서 전처럼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왔었는데 평년 같은 경우는 눈이 내린다 하더라도 정말 살짝 쌓일 정도입니다만 오키나와는 한겨울이라고 하더라도요 기온이 영상 15에서 16도 정도니까 차이가 상당하죠. 이 오키나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텐마 미 공군기지 이전 문제입니다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오키나와에 대한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키나와는 1600년 이전에는 서기죠. 서기 1600년 이전에는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독립국이었습니다. 위치도 대만이랑 일본하고 딱 중간 지점에 있어서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09년에는 이른바 사츠마항이라고도 하고요. 가고시마항이라고도 하는 일본의 가고시마 쪽 군대에 의해 가지고 정복이 되고요. 메이지 시대, 명치 시대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있는데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자마자인 1872년에는 이른바 류규 처분이라는 조치가 행해져 가지고 1879년에는요, 여기 왕국이었는데 오키나와의 왕이 아예 사라지고, 그러니까 류규의 왕이었죠. 왕이 사라지고 완전히 일본이 지배하게 돼서 이름도 오키나와현으로 바뀝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쪽 지명을 보면은 일본의 다른 것과는 상당히 좀 색다릅니다. 여기 미 공군기지가 있는 후텐마라고 하는 지명도요, 매우 이색적인 이름이죠. 아무튼 이런 오키나와인데 이제 배경은 태평양 전쟁 때로 넘어갑니다. 1941년 12월 8일에 일본군에 의한 그 진주만, 그러니까 미국 하와이죠.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한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은 후반이 되자 점점 일본이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여기저기에 폭격도 가해지지만 1945년 3월경부터는요. 오키나와에서 지상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오키나와 현 주민은 60만 명 정도였는데 여기서 일본 측 사망자 수는 무려 18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본토에서는 그럼 지원군을 보내야 될 텐데 지원군을 보내기는커녕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 본토에서의 지상전에 대비하는 말하자면은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오키나와 사람들의 일본 본토 쪽에 느끼는 감정은 좋을 수만 없겠죠. 전쟁이 1945년 8월 15일 날 끝나고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오키나와는 완전히 미군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일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차들이 좌측 통행이잖아요. 그런데 오키나와는 미국식으로 우측 통행이었다고 하니 거긴 정말 완전히 미국이었던 거죠. 일본 정부는 당연히 오키나와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은
미국은 군사적인 요충지인 그 오키나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에 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일부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이제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는데, 미군에 의한 강압적인 기지 건설이든지 그다음에 토지 징발, 그리고 미군들이 저지르는 살인 사건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니까 1950년대 후반에는요, 오키나와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오키나와 현 조국 복귀 위원회라는 단체들이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오키나와 본토 반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오키나와와 카에세라는 노래도 이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1970년 12월에 미군에 의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이 일로 더 이상 오키나와를 미국의 지배하에 두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마침내 1972년 5월 15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지 20년 만에 일본으로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미군 기지나 시설 같은 게 여전히 있어서요. 그 다음에 또 오키나와 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군 시설의 비율이 일본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윤구미 씨 사건이나 효순이 미선이 사건 같은 그 미군에 의한 범죄가 이제 끊이지 않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공군기지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잖아요. 비행기 이착륙도 맨날 있어서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가끔 비행기에서 부품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덴마 미 공군기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완전히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군기지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척 오랫동안 이 기지의 이전 문제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9년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 때 당시 일본 민주당 대표였던 하토야마 유키오 씨가 사이테에 데모 켄가이,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오키나와 현 밖으로,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국외로 이전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무산돼 버렸고, 결국 같은 오키나와 내에 있는 해노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이걸 오키나와 주민들 중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는데도 항의하는 건 오키나와 주민들 뿐이고, 본토 쪽에서는 정치인들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니 오랫동안 내려온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게 심해진다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시사인 일본어에서 일본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시츠케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먼저 세 번째 문단에는요, 키치노 오시츠케오 사베츠 또 토라에루 이시키가 히로마테이루 또유라고 하고, 마지막에 오야마 씨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오시츠케 켄포 또가 이테마스가네 오키나와와 소노 켄포 오시츠케 때모 모라에나갔다. 여기서 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버튼이나 문 같은 걸 이제 누르다라고 하는 의미지만은요, 오시츠케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강하게 어떤 사람을 벽에 이렇게 꽉 밀어붙인다든가 하는 경우도 쓰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억지로 떠맡기다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쿠산 노 시고토 와타시니 오시츠케테 오토토와 아소비니 데카케타 라고 하면은 많은 일들을 나한테 강제로 떠맡기고 동생은 놀러 나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오야마 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시츠케 켄포 또가 이테마스가네 오키나와 소노 켄포 오시츠케 때모 모라에나갔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일본의 헌법은 사실 일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미국의 입김이 다분히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억지로 떠맡겨진 이 그 헌법조차도 떠맡겨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오키나와는 차별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차별은 이어지고 있다
하는 말에서는 적지 않은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해답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의 답을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의 시사 문제입니다. 오키나와현은 섬이지만 섬 하나가 아닌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섬도 있고 무인도도 있는데, 자,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섬 중에서 유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의 개수, 이것이 오늘의 시사 문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일본어 문제입니다. 오늘도 짧은 글짓기인데 오늘 살펴보았던 오시츠게르라는 말이 있었죠? 이 단어를 이용해서 멋진 짧은 글짓기를 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짓기든 긴 글짓기든 재치 있고 재미있는 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sisahong 시사홍@naver.com이에요. 그리고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1회 건데 아니면 2회 건데 지금 보내도 될까?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걱정 마시고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지사항입니다. 지난번 4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모의고사예요. 지난 12일 날 있었던 JPT는 잘 보셨나요? 이번 달에는 20일에도 시험이 있죠. 매달 저희 반에서는 JPT 2분의 1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일요일 날 시험이 있는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이번 달은 19일 토요일이죠. 1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모의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실제 시험의 2분의 1 분량으로 시험을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물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사일본어 학원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떠 있습니다만 다음 주소로 접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주소는 www 없이 그냥 test.jpt990.com test죠. test.jpt990.com으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마감은 18일인 금요일까지인데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아마 금요일 언제쯤 될지는 몰라서 조금 더 연장 접수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선착순 30명까지니까는요, 보실 분은 늦지 않게 접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좀 길어서 지루하셨나요?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몰랐을 때보다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지식을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야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시사일본어 학원 홍성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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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